서비스를 시작한 건 12년 차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온라인으로 정착한 지는 한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올려놓으면 팔리던 호시절이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사임당님 때문에 온라인 붐이 일어났던 시기까지 다 겪었으니까 저도 온라인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셀러인 것 같네요. 초기 시작할 땐 구매 대행부터 시작했어요. 가깝게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농기구, 심지어는 배까지 팔아봤으니까 품목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쪽은 다 정리하고 주 아이템 3개로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잘 팔리는 제품, 9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잘 팔리는 제품, 다계절용 상품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메인 아이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정확하게 공개하기는 좀 힘들지만 대략 한 7천만 원, 그리고 각 상품이 겹치는 시기가 되면 그거보다 약간 올라가곤 합니다. 유튜브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매출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는 싶지만 가끔 가다 보면 수치에 현혹이 돼서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본질을 건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채널이 소싱 채널이긴 하지만 본질은 소싱이 아닙니다. 좀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본질은 셀러가 온라인 사업을 대하는 마인드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온라인 사업을 할 때는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사업의 본질은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쉽게 이 사업에 뛰어드는데 젊은 친구들의 사업 방식이나 행동들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게임에 익숙한 세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손이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매출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인드와 네트워크가 안 된 상태라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지속 성장이란 부분에서 막혀버려요. 자기만의 큰 벽을 느끼면 그 친구들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의 힘이 발생합니다. 마인드를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힌 상태라면은 거기서 맞닥뜨린 벽을 충분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죠. 경쟁자이자 동반자가 될 수가 있죠. 말이 참 애매하긴 한데 뭐든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고, 물론 아이템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템은 많고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포장하고 프레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전혀 다른 상품, 다른 카테고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케팅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인적 네트워크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좀 자주 왔어요. 분기에 한 번 내지는 2달에 한 번, 요즘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좀 나눠서 오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대해 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좀 빠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면 최대한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호텔보다는 방을 잡아놓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호텔에서 한 3, 4일만 있는 비용만 해도 방을 잡으면 한 달 정도는 월세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오토바이도 한 대 구매를 해놨고요. 시장까지 가는데 전 20분이면 딱 충분합니다. 이 소싱에 최적화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앞으로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웃시장을 계약하고 오시는 셀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웃시장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넓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웃시장을 방문하면 낭패 보기가 쉬워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3가지 이상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정리가 쉽지가 않고 한 가지 아이템만 해도 여러 가지 상점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명함을 받아올 건데 나중에 돌아가서 정리해 보시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초기에는 전 3가지도 많다고 생각
생각하는데 적어도 2가지, 많으면 3가지. 한국에서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후 시장 스케줄을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 오시는 셀러분들이 많으신데 출발해서 이후에 오고 귀국하고 앞뒤로 하루하루를 빼면 정작 시장을 투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이틀 정도, 많으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3개 이상을 보시면은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코 좋은 소싱 투어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시장이 닫는 시간도 막 연장을 해주거나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좀 눈치 빠른 셀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1688에서 소싱해서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판다, 여기에선 경쟁력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빨리 고개를 이웃시장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제품을 변형을 하거나 패키징을 바꾸거나 자신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경쟁사 제품들과의 차별점을 확보를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허들을 넘은 셀러들은 이제 제조 공장까지 눈을 돌리고 실질적으로 MOQ 설정이나 단가 조정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한국의 경쟁사들이랑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합니다. 채소로 대화를 하면서 가격 조정이나 소소한 제반 사항들은 조율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그걸 협상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직접 대화하면서 미묘한 감정선의 변화들까지 캐치를 해서 나한테 결국엔 좋은 조건으로 오게 만들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좋게 느껴지는 게 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적인 벽이 분명히 있는데 한계를 넘어서 협상을 한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것만 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의 힘이 발현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저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제 사업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자. 잘 하고 싶은 거는 전문가에게 소싱을 하자. 이 부분이 사업 성공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겁니다. 온라인 셀러라면 반드시 이후에 와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상품이 있는 셀러는 반드시 오면은 좋습니다. 확실한 자기 상품도 없는 상태의 초보 셀러들이 단순히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면 상품이 너무 많고 상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을 보다 보면은 다 한국보다는 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논리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자기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셀링의 경력이 적어도 1년 이상 되셔서 현재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을 변형을 하거나 자기만의 상품으로 리패키징을 하는 형태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